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필기 이론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시험에 관한 간단한 정보와 그리고 각 과목별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에 관한 이제 정보를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소방설비 기사와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시 회차가 1년에 지금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지금 4번의 그 시험이 있는데, 이제 소방설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회차를 제외하고 1회차, 2회차, 그리고 4회차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실 것은 이제 2회차 필기시험과 그리고 4회차 필기시험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그래서 1회차와 2회차에서 필기시험에 만약에 합격하지 못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제 4회차에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요 3회차의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이 5개월이라는 그 기간 안에 이제 필기 시험을 충분하게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회차 시험에서 이제 필기 시험을 보실 분들은 요 그 중간에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회차, 2회차, 4회차 해서 1년에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시험 과목이죠. 그래서 소방설비 기사와 산업기사는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는 이제 공통 과목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 소방 원론과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인 소방 관계 법규는 이제 공통 과목으로 그래서 전기 분야에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계 분야에도 공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목에서는 이제 전기 분야에서는 소방 전기 일반이라는 이러한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기계 과목에서는 소방 유체역학 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체역학에는 여기에 연력학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연력학. 아주 어려운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과목에서는 이제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와 그리고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그래서 전기 분야와 여기 기계 분야 나눠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실 과목은 네 과목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문항수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총 4과목이기 때문에 총 문항수는 바로 80문항 정도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합격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평균, 이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60점 이상, 그러니까 80문항 중에서 48문항 이상을 획득을 하셔야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과락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죠. 각 과목당 최소한으로 맞춰야 되는 문항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당 8문항 이상은 맞춰주셔야 합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요 과락 이상이 안 나오, 8문항 이상 못 맞추시면 합격을 못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돼도 꽈락이 나오면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은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그래서 보기가 4가지의 보기가 나와 있고요. 그 4가지 보기 중에서 이제 하나의 정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객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주관식보다는 좀 더 수월하겠죠. 그죠? 시험 보시기에는. 자, 그 다음 시험 시간을 보시면 이제 2시간 동안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당 30분씩 해서 이제 이 2시간 동안 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가 수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두 번째 과목에 해당하는 이 과목들 있잖아요. 이 과목들은 그 계산식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1분 30초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좀 더 줄여주시고요. 이 두 번째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 소요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시험 정보를 이제 같이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각 과목별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과목에 해당하는 이제 소방 원론이죠. 공통 과목인데, 이제 소방 원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 이제 배웠던 이제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화학 공식이나 뭐 화학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대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뭐 전문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공부를 하셔도 쉽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들은 이제 뭐 이제 화학식 같은 경우, 그리고 용어 자체가 이제 화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이 보시면 이게 많이 친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과목 중에, 이 과목에서 그 학습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연소 이론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소화 이론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연소 이론과 소화 이론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전략적으로 아마 더 좋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문제 중에서 이제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계산 문제가 평균적으로 3, 4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 비해서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소방 원론입니다. 그래서 소방 원론에서 그 평균 점수를 많이 올려놔야 그 두 번째 과목에서 그 점수 획득이 낮아도 이제 평균 점수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 원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7문항 정도 이상, 17문항 이상 정도는 맞추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소방 원론에서 평균 점수를 많이 올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예, 중요한 과목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과목에 해당하는 소방 전기 일반. 자, 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소방 전기 일반이 있고요. 이제 기계 분야에 해당하는 소방 유체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회원분들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보통 이 전기 분야보다 기계 분야가 더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를 이제 두 개의 과목을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어떤 걸 느끼실 수 있냐면, 공부해야 될 내용 자체가 전기 분야가 더 많아요. 공부할 내용은 되게 방대해요. 엄청나게. 근데 기계 분야가 조금 이제 내용은 적지만 좀 더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공부할 내용은 전기 분야가 더 많고 난이도 측면에서는 기계 분야가 좀 더 어려워요. 뭐 이거는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수준이. 그러니까 기계를 전공한 사람은 쉬울 거고 전기를 전공한 사람은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 차는 있겠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공부할 내용 자체는 전기 분야가 더 많다라는 거, 이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소방 전기 일반도 그렇고 유체역학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총 20문항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나 50%, 60% 정도가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공식들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틈틈이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계산기 사용법을 이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을 몰라서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연습할 필요 없어요. 이제 시험 공부하시면서 자꾸 계산기 사용해 보시면은 자주 사용하는 그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실 겁니다. 이거 반드시 사용법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단위 변환. 자, 단위가 엄청 중요해요. 단위. 그러니까 필기 시험도 그렇고 실기 시험도 그렇고 단위가 엄청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단위예요. 그래서 이 단위 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분야보다는 기계 분야가 특히 이 단위 변환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위 변을 못해서 아쉽게 틀리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 변환하는 거 꼭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위 변환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이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제 포기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시간 안에 이 많은 문항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평균 60점 이상만 넘기면 합격이기 때문에 굳이 100점을 다 맞겠다고 완벽하게
풀이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 문제를 보시고 이거는 내가 해결하기 어렵겠다라고 느끼시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찍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포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과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분야보다는 이제 기계 분야에서는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이 계산했던 공식들이 실기 시험에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 분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기 분야는 이제 필기 시험과 이제 실기 시험이 좀 독립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기계 분야 같은 경우는 요 계산식 있죠?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실기 시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 공식들을 암기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기계 분야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영상. 제가 해설 영상을 이제 올리겠죠. 그죠? 해설 영상을 보시고, 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질문 게시판을 활용을 하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에 있어요. 전기 자격증 한 번에 합격하기. 그래서 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목이에요. 소방 전기 일반과 소방 유체 역학. 이게 아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과목을 보시면 소방 관계 법규입니다. 말 그대로 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 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 암기하셔야 되는,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하는 문제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과목이 바로 이 소방관계 법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소방관계 법규는 이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암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 그 시간이 날 때 짬짬이 그 시간이 났을 때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켓 요약집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켓 요약집을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휴대하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시간을 따로 내서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틈틈이 이제 어디 다니실 때, 뭐 화장실에 계실 때나 계속 그 포켓 요약집을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시면, 눈으로 계속 보시고 손으로 써보고 해보시면 이제 좀 암기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소방관계 법규 같은 경우는 크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4개의 파트 중에서 자, 두 번째 파트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있죠. 이 부분이 그 나머지 그 파트보다 그 출제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암기를 하실 때 이 파트를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비중이 높은 부분이에요, 이 파트가. 자,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는 이게 1년에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소방관계법규가. 그래서 이 소방관계법규가 개정되는 사항은 제가 개정될 때마다 이제 공지해드리고 있어요. 다산에듀 홈페이지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공지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사항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법은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법은 매년 그리고 매년 초, 매년 말에 그리고 중간 이럴 때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걸 잘 인지해 주시고 그 시기가 됐을 때 법이 개정이 되겠구나.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소방 관계 법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말하는 거냐면 뭐 담당자, 명령권자, 뭐 시도지사인지, 뭐 소방청장인지, 뭐 소방본부장인지 이러한 담당자별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기간 같은 경우 뭐 30일 이내냐, 뭐 7일 이내냐 이런 것도 있죠. 그러한 기간들도 이제 나누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벌칙, 그죠? 벌칙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이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헷갈리세요.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그 벌금의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정 같은 경우 대통령령인지 뭐 행정안전부령인지 이러한 것들도 잘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실시 횟수
뭐 1년에 한 번 이상인지, 뭐 2년에 한 번 이상인지,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인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실시 횟수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다음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삭제 또는 개정, 뭐 이렇게 적색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간간히. 그런 것들은 이제 개정되거나 삭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이걸 제외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적색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들은 공부 안 하셔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과목에서는 이제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와 그리고 소방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그래서 전기 시설은 전기 분야, 그리고 기계 시설은 이제 기계 분야의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소방관계 법규와 똑같아요. 암기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켓 요약집이 저희가 출시해놨기 때문에 이제 포켓 요약집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것도 꾸준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회차당 이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암기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식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기시험과 가장 많은 연관이 있는 과목이 바로 이 네 번째 과목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도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서술형으로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화재 안전 기준을 다루고 있는 이 바로 그 전기나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 실기시험에 같이 연관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준비하실 때 실기시험에도 나온다는 생각으로 좀 더 꼼꼼하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시험 정보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이제 각 과목별로 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소방 원론 강의를 이제 시작할 건데 이제 강의를 이제 보시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한 번만 보시면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뭐 2번, 3번 이제 반복적으로 보시면 이제 처음에 들었던 때보다 2번째 더 잘 들릴 거고 그리고 3번째 들을 때가 더 잘 귀 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소방 원론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